네, 이슈 플로우 시작하겠습니다. 혹시 ADEX, 아덱스라고 알고 계십니까? 2년에 한 번씩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방산 행사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. 이제 올해 14회째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. 35개국, 550개사, 그리고 2,300여 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가 돼서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도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. 관람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옵니다. 30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2.5배 수준까지 인파가 몰리고 또 현장에서도 전시 장비가 2021년도에는 60여 종 정도를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열리는 데에서는 100여 종 이상 아주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,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또 어떤 걸 홍보할지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리냐면요. 우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KF21 보라매 비행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에다가 비행기도 보여주고 또 동시에 비행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자,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이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으로 항공기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흐름들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. 또 방산하면 또 한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. 만만치 않습니다.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그리고 호주 육군 보병 전투차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 모델이 바로 AS21 레드백이 되겠습니다. 전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. 그리고 또 대한항공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민간 항공사임과 동시에 방위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고도 무인기 MUAV라고 해가지고 북한 같은 데 위에 하늘을 좀 날아다니면서 좀 정찰을 하게 되는 그런 비행기를 말하게 되는데요. 이제 그 부분도 곧 이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바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바로 저 비행기라고 하는데요.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. 자, 그 다음 LIG 넥스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라는 것이 되겠는데요.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. 그러니까 군인이 이렇게 딱 들고서 쏘는 이제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다가 신궁이라는 무기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K2 흑표 전차가 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좀 나가고 있는 바로 이 전차가 되겠는데요. 여기에다가 다목적 무인 차량과 같은 내용도 밝히고 또 기아에서도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소형 전술 차량, 거기에다가 수소 동력 경전술 차량 등 이 미래 장비들을 많이 공개한다고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K방산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. 자,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계가 반한 K방산.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전문가님? 네, 반갑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입니다. 네.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돌발 변수로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방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? 네,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주말간에 또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왔죠. 이란도 약간의 이제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또 이제 유가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유가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일단은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좀 점령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명분 자체도 좀 이스라엘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 이 점령을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스라엘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금 원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미국은 완전 점령까지는 원하지는 않는 듯한 그런 이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. 다만 이제 주말간에 워낙에 또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이 전쟁, 이 방산이나 혹은 유가 관련주들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역시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, 이 관련된 종목들이
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워낙에 이 실적이 훌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방산 관련주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. 역시나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이 집중을 받는 부분의 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장성과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의 견주해 봤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이 장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2020년에 3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72억 5천만 달러,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70억 달러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전차나 이 자주포 등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국내 이 방위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이 다른 강국들에 비해서 방산 강국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이 성능과 그 다음에 그 성능에 비해서는 또 싼 가격,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생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빠르게 생산을 해서 또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삼박자를 갖췄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복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폴란드 정부 같은 경우에 이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일괄적으로 다 이 수주를 또 요청을 했었죠. FA50 경공격기, 뭐 그다음에 K2 전차, 뭐 K9 자주포, 뭐 그다음에 뭐 천무 다연장 로켓 등등 해서 총 124억 달러 규모의 이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. 그러면서 폴란드가 또 이 방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또 가장 큰 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최근에 또 새롭게 나온 뭐 레드백이라든지, 뭐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의 뭐 전투기라든지, 이런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이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예측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, 우리나라 방산 부분이 지금 현재 약 한 세계 9위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약 한 수년 정도 안에는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5위 아래 국가가 독일, 뭐 이탈리아, 영국,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방산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또 빠르게 치고 올라나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덱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이번에 참가하는 업체가 약한 이 2021년에는 28개국 정도밖에 안 됐는데, 이번에는 이제 이 11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또 펼쳐진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오면서 또 수주권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현재 생겨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관심 받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이 선별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될 구간에 온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를 한번 또 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오늘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라가기는 하는데 모든 기업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잘 골라야 될 것 같고요.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? 자, 일단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죠.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뭐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이러한 종목들이 있고요. 뭐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움직임을 봤더니 만족스럽지가 않죠. 오늘 올라가는 듯 했지만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반면에 빅텍, 뭐 그다음에 퍼스텍, 뭐 그 외에 이제 뭐 대성 하이텍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종목들 있죠. 조그마한 종목들은 굉장히 또 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,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대적으로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이 방산 분야에서 실적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수급이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었죠. 수급이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었고, 보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종목들을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앞서 들어온 수급
이상의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모두 다 마찬가지 그림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최근에 들어온 수급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방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실적을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그 외에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테마의 성격을 띠는 방산 쪽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빅텍, 뭐 그다음에 뭐 스페코, 뭐 그다음에 퍼스텍도 있겠고요. 뭐 그다음에 휴니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. 뭐 한일단조 이러한 종목들 다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시장까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어찌됐든 하락에 조금 더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이 시장이 이 가벼운 종목, 테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집중받는 종목들이 이제 뭐 유가나 혹은 방산 쪽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너무 큰 종목들은 시장에 워낙에 투자 주체가 많이 죽었고 투자 심리도 많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끌어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시장의 투심 자체가 테마 쪽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실적을 끌고 가는 뭐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보다는 빅텍이라든지 뭐 포스텍, 스페코 실적이 잘 나오기보다는 덩치가 작고 테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 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GSE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석유, 뭐 그다음에 흥구석유 이러한 이제 유가 관련주들도 다 마찬가지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저는 오늘 보로 해서 굉장히 조금 슬슬 위험해질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빅텍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금요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을 할 만한 이 안정적인 구간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금요일 날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금요일 날에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다가 주말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 더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슬슬 위험해진 시점이다라는 점. 빅텍 같은 경우에도 4,000원부터 6,000원까지 뛰었으니까 벌써 50%가 뛰어버린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슬슬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,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됐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산주나 혹은 이제 유가 관련주들을 건드리기보다는 이제 이쪽에서 슬슬 새롭게 이 수급이 빠지면서 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나와줄 거거든요.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늘 시장은 약간은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 쪽, 그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의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 그리고 유가 이쪽에 대해서는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보셨습니다.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방산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사실 방산 관련주들도 워낙에 이제 앞으로 이 수주권들, 그 다음에 지금 또 글로벌적인 상황 자체가 전쟁이라는 이 키워드가 어찌됐든 계속해서 조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들, 이런 부분들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,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당장의 실적을 끌고 가는 종목들은 수급을 받고 있지 않고 테마주 종목들만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이 방산 관련주들은 슬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안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단기적인 방향성으로만 그러면서 이제 슬슬 위험해졌으니까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또 미국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반격 정도는 찬성을 하지만 여기에서 또 만약에 이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한다.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
가자지구 점령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이게 더 확전되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고 또 난민 문제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라 미국이 여기에서 이 점령까지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쟁 분위기는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서 워낙에 지금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조금 좋지 않은 이러한 이제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한 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잡을 준비는 또 어느 정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방산과 관련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.